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 어떤 애비 창업자들의 모습, 그리고 외시급 창업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애비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어떤 최근의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창업 분야의 일을 하고 또 수많은 애비 창업자들을 만났는데요. 애비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좀 결단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정말해서 너무 자꾸 이렇게 망설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기 꿰매 이렇게 빠져서 결국 아무것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결단력을 가지고 좀 과감하게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발 공짜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것부터 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홍보 마케팅부터 본인은 아무것도 정작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만 힘을 빌려서 창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컨설팅 회사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또 창업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공짜로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료를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 20, 30년간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만나봐도 직장생활에 대한 어떤 경험이 창업 분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20년, 30년 해서 상당히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작 창업을 한번 해보면 거의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의 어떤 기초 이론부터 실무 지식부터 정말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배운다는 자세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좀 발품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손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있어도 손으로, 발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직접 아무리 멀더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좋은 교육이 있으면 멀리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가서 좀 교육을 수강하고 이런 발품을 좀 부지런히 팔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적당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창업에 식당을 한다고 하면 적당한 맛,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적당한 맛 가지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할 줄 안다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만들 수 있다는 것보다는 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익을 기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면 그저 처음에는 한 달에 5만 원의 목표부터 그 다음 달에는 2배인 1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좀 욕심을 좀 너무 크게 갖지 말라는 거죠. 욕심이 너무 크면 과욕을 부리게 되고 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생각지 못하게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은 제가 많은 애비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사항들이고요. 또 요즘 창업하면 워낙 외식업 쪽에 많이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몇 가지 생각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너무 많다는 생각. 지금 외식업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몰려간다. 외식업 쪽에 뭔가 어떤 특정 업종이 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그쪽으로 창업을 한다는 거죠. 한때 김밥 전문점이 얼마나 또 인기가 있었고 창업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또 칼국수 전문점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 전문점, 치킨 전문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된다는 소문만 나면 너도 나도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너무 좀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특색이 없고 또 차별성이 너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뺏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무 준비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외식업을 하겠다는 분이 요리사 자격증도 하나 없으면 요리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외식업을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또 돈 주고 주방장 들여서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식업을 창업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음식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믿고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뭐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이라는 종류에서도 보더라도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을 것인데 뭐 여기 가면 뭐 가맹점이 3천만 원이고 여기 가면 가맹점이 500만 원 밖에 안 하고 이런 걸 따져서 가격이 싼 프랜차이즈 본사를 절대로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1등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해야지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 조심을 해라. 즉 말씀드려서 워낙 망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만큼 더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 창업 후에 어떤 노력, 지속적인 노력들을 너무 안 하는데 창업을 한 것이 다가 아니죠. 창업을 한 이후에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 또 요즘 고객들 까다롭습니다. 자주 변하거든요. 그 고객의 변하는 심리에 맞추어서 그 상품 개발, 메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고객들이 그 계속 방문을 한다는 거죠. 장사 잘 될 때 다음 메뉴, 다음 상품을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날 순간 매출이 뚝뚝 떨어져서 그때 새로운 상품 개발, 메뉴 개발을 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외식업 창업자들은 꼭 이런 것들을 한번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창업 동향 트렌드 중에 아주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외국산 수입 쇠고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쇠고기 전문점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그에 따라 이 돼지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창업을 하더라도 그 유사한 아이템이 등장을 할 그런 가능성들을 늘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사회적 기업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리 기업하고 비영리 기업의 어떤 중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옥션 지마켓에 창업하는 것이 거의 뭐 열풍입니다. 하지만은 그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 계속 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팔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예, 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뭐 한 600만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모르겠지라고 하면 나중에 정말로 이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 그리고 이 가맹사업법이 이제 바뀌어서 2008년부터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을 하려는 분들에게 정보 공개서를 무조건 가맹 계약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 공개서에는 10가지 정보를 이렇게 담게 되는데 그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가맹점의 숫자, 가맹점의 매출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습니다. 정보 공개서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반드시 가맹점 그 계약 예정자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맹점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그 요청을 해서 이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받아서 정밀하게 분석을 한 이후에 창업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는 실험실, 그 실험 창업이 아주 중요한데 보통 이제 그전에는 뭐 직장을 퇴사하거나 하면 바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 실패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험 창업이라고 해서 좀 소규모 창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그만한 규모로 창업을 하고 본인이 경험도 쌓이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규모를 이렇게 키워 나가서 본격적인 창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어도 정말로 분명히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도 처음에는 조그만한 규모 어떤 실험 형태의 창업으로 시작을 한다면 크게 낭패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만나본 어떤 예비 창업자들의 모습, 그리고 외식업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최근 창업의 어떤 트렌드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창업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본인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을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